요거 굉장히 수상하다. 뼈다구에 문제가 없네? 소유자 변경할 수도 없네. 뭐지? 되게 싼데?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찰모의 장PD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SUV 중고차 추천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1000만원 언더는 그냥 다 10년 되고 20만 킬로든 이런 것들이에요. SUV는 진짜 완전 똥구형. 그래가지고 1000만원대 1100만원부터 1900만원까지죠. 그 사이에 있는 국산 SUV 중고를 추천해 드릴게요. 현대부터 볼게요. 우리가 SUV 국산 하면은 사실 그냥 떠올려 볼까요? 산타페, 소렌토, 투싼, 스포티지. 이 중에서 추천을 할 만한 게 진짜 소수인데, 자, 현대를 보면은 일단 산타페부터 있죠. TM은 아예 되지도 않고요. 산타페 프라임 15년부터 18년식 보면은 메모리 뭐 다 디젤이죠. 2000cc가 제일 많네. 16년식에 6만 모던이네. 저라면은 깡통은 안 보겠어요. 한 1850짜리 이거 볼게요. 3만 킬로 이렇게 생겼죠. 앞에 뒤에 휠이 괜찮네. 실내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오히려 껍데기보다 실내가 더 이쁘다는 그런 대반전. 일단 성능부터 봅시다. 역시 뼈다구를 먹었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10만 킬로에 1600만, 이게 합리적인 가격 같아요. 뼈다구 이상 없고요. 여기는 오케이. 용도 이력 없음, 소유자 변경 2회 400만원 200만원, 이게 정상이네요. 15년식에 11만 킬로, 이게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1630만원. 옵션을 보면은 사실 이 옵션은 제가 다 조사해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던 SUV들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없는 것만 말씀드리면은 전동 트렁크가 없고, 차선 이탈이 없고, 헤드업, 레인 센서 없고, 꽤 다네요. 기본적으로 뭐 통풍, 메모리, 전동, 뭐 크루즈, 에어컨, 이런 거 스마트키 다 돼 있어요. 깡통만 아니면은 괜찮고, 이 산타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뭐냐? 실내나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디자인이 아니죠. 감가에 대한 방어도 커요. 그리고 이건 이미 맞을 대로 맞은 정도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연비가 나쁘진 않아요. 뭐 아주 좋다고 할 수 없는데 그냥 평균 공인연비 11에서 13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차일목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산타페는 소렌토와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중형 SUV, 중형. 그래서 공간감이 좋다. SUV 치고는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제가 추천 안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스타페라는 게 가장 커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물이 새는 거거든요. 연식이고 뭐 차종에 따라서 막 다르긴 한데 뽑기 운이 있기 때문에 스타페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중고차가 좋은 게 뭐냐? 스타페인데 이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계속 물 흘리면서 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결함이 뭐 많고 했던 차들도 전차주가 어느 정도 해결했을 거예요. 그래서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긴 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제 결함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중고차 살 때. 일단 엔진룸 덮개가 주행 중에 열리는 문제로 리콜이 됐었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스티어링 휠 문제로 이제 밀거나 당길 경우 부서질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리콜이 됐었어요. 2017년 6월 9일에 생산된 차만.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있었어요. DPF 쪽 문제인데, 이거는 2015년 5월부터, 얘가 2015년이지 얘는 7월식이네. 그럼 해당되겠다. 2015년 5월부터 16년 11월까지 생산된 모델이 이제 서비스 센터에서 ECU 업그레이드를 해줘갖고 그걸 해결했다고 해요. 이런 중고차 살 때는 언제 리콜이 있었고 전차주가 이거 리콜을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타페는 기본적으로 결함이 좀 많았고, 또 스타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강추 정도는 못해요. 그냥 쏘쏘 정도?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맥스 크루저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SUV입니다. 얘는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물론 14년에서 15년식 더 뉴가 아니라 일반 맥스 크루즈 봐야 되는데 1300에서 1500선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는 키로수가 좀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한번 볼게요. 어차피 SUV는 다 10만 킬로대가 넘는 걸 봐야 됩니다. 거의 세핑을 사갖고 수리 안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안 돼요. 이 가격대는. 뒤 이렇게 생겼고, 앞에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000만원 가격대의 SUV를 알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연식과 키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도 비슷해요. 실제로 실내도 이렇게 생겼고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죠? 뒷좌석은 되게 넓어 보이네. 보시면은 얘는 옵션이 더 좋아요. 전동 트렁크도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있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도 있고요. 크루즈, 스마트, 뭐 레인 센서, 헤드업 빼고 다 있어요. 통풍도 있고 전동도 있고 열좌석 저는 차라리 산타페보다 얘를 추천드려요. 일단 옵션적으로도 얘가 훨씬 낫죠. 그리고 이 맥스 크루즈는
산타페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그리고 얘는 안정성도 굉장히 검증된 차예요. 2014년에 미국에서 탑 세이프티에 선정된 차예요. 품질에 대한 논란도 얘가 더 없어요. 2014년 1월 이전에 생산된 것들은 이제 MDSP의 부품 마모에 따른 소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무상 수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 막 6년 전이라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이거 외에는 큰 결함 문제는 없어요. 또 다른 장점은 썬루프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내 차들 중에서 썬루프가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커서 시안성이 좋다. 그럼 단점이 뭐냐? 이게 배기량이 2200이거든요, 디젤. 그러다 보니까 차는 더 크고 무게가 더 나가는데 배기량은 비슷하다 보니까 연비는 현저히 떨어지죠. 디자인에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것들 빼고는 전 얘를 강추합니다. 이 당시에 이 차는 굉장히 잘 나왔다고 봐요. 옛날 현대기아 차들이 완성도가 더 뛰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올류 투싼 15년부터 나온 현재 이거를 그냥 보셔도 돼요. 얘도 뭐 거의 디젤이 압도적인데 가격대가 조금 더 싸 보이기도 해요. 왠지 알아요? 투싼이 좀 더 작거든요. 맥스크루즈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산타페고 그 다음이 투싼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거 한번 아무거나 누를게요. 1600만원짜리 7년식 6만 킬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조금 더 얘가 세련돼 보이긴 하네. 맥스크루즈보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는 실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SUV는 추천하기가 참 어려워요. 국산차는 사이즈나 연식, 성능 뭐 이런 게 다 비슷해요. 저는 얘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얘는 모던이네. 그래서 좀 싼데 옵션이 별로 없네요. 파워 전동 트렁크 없고 뭐 전자제 없고 뭐 그래도 열선이랑 통풍이 있네요. 여기서 풀업으로 가야 뭐 썬루프 있고 전동 트렁크 있고 뭐.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투싼에 대한 장점부터 얘기할게요. 연비가 좋아요. 가볍고 더 작거든요. 다른 차종들 대비해서 연비가 한 13에서 15 정도 나온다고 해요. 배기량이 보시면 1685네요. 힘이 좀 딸리긴 하지만 세금적으로는 좀 더 혜택이 있겠죠. 그렇게 내가 큰 SUV가 필요 없다 싶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상대적으로 작지만 뒷좌석 공간이 다른 더 큰 차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고 충분히 편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가성비로는 투싼이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DCT에 대한 문제죠. 변속에 대한 울컥거림. 차일목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다 치면은 내가 정차했어요. 막히는 길이야.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저속으로. 그때마다 꿀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나가요. 그 외에 일반적인 주행 같은 거에서는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매끄럽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느껴진다는 거지. 이 변속이 울컥울컥. 바로 기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기아의 스포티지예요. 스포티지와 투싼이 사이즈가 같아요. 스포티지는 4세대 볼 수 있어요. 15년부터 18년식. 얘만 1029대예요. 중형 SUV보단 조금 작게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해요. 투싼을 보시는 분들은 얘도 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1017년식 2만인데 1600 요거 굉장히 수상하다. 아무리 2만 킬로지만 이거 적다고의 문제가 없네? 영업용 이력도 없고 소유자 변경할 수도 없네. 뭐지? 서류상으로는 개꿀이네요. 되게 싼데? 자, 껍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은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이 디자인은 확실히 아까 봤던 것보다 더 젊어 보여요. 20, 30대 분들이 타기에 좀 더 적합한 젊고 스포티한 차라고 보시면 돼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노멀하네요. 외관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데 계기판 이렇게 생겼고 기어봉, 뒷자리 이렇게 생겼고 내비, 트렁크랑 옵션은 굉장히 떨어지네요. 이게 트렌디라서 옵션이 없어서 싼 거네요. 옵션이 더 좋은 걸 보시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자, 얘 장단점은 뭐냐? 얘는 키로수와 연식이 기본적으로 좋죠. 연비 같은 경우는 꽤 괜찮아요. 배기량은 2000cc 고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17 나온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단점이 뭐냐? 투싼은 변속 시 울컥거림이 있었죠. 얘는 소음이 있어요. 하체나 이런 데서 꽤 많이 올라온다고 해서 소음에 대한 부분을 감수할 수 있으면은 스포티지를 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결함적인 부분도 똑같이 소음인데 2015년 8월부터 17년 7월까지 생산된 모델이 리콜을 했어요. 산타페와 같은 엔진 오일 증가 이슈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잡소리가 난다. 물론 다 잡았겠죠. 이거 설마 소음 나고 막 엔진 오일 증가하는데 이거 안 잡고 탔겠어요, 전차주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를 투싼보다 추천을 해요. 울컥거리는 것보다는 소음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아는 이제 소렌토랑 모하비가 남았는데 일단 모하비는 안 돼요. 가격대가 안 맞아요. 이제 소렌토 봐야겠죠. 얘는 산타페랑 동급입니다. 스포티지보다 좀 더 커요. 자, 소렌토는 14년에서 17년식을 보셔야 돼요. 가장 많네, 올류 소렌토. 얘는 가격이 셉니다. 1000만원 후반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1900, 1800. 이거 볼까요? 노블레스 스페셜 디젤 2.2고 16년식 11만 킬로 1880. 배기량은 2200이고. 자, 이렇게 생겼죠. 앞에가 딱 봐도 커 보이죠?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휠은 멋있네. 실내는 이렇게 생겼어요. 스포티지보다 조금 늘린 것뿐 디자인은 똑같아요. 뭐 뒷좌석 엄청 넓네. 와우. 혹시 몰라서 성능 점검을 볼게요. 뭐 문제 없네요.
문 한 짝만 갈았네. 오늘 꿈을 꿨는데 제가 어디 부둣가를 갔는데 후진하다가 옆에 있는 차를 내가 완전히 와장창창 옆을 긁어서 나온 거야. 보험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돈 더 내라고 막 나한테 그런 개꿈을 꾸다 깼거든요. 내지몽이면 어떡해. 아 그래서 더 불안했어. 아무튼 이 소렌토에 대한 장단점을 또 볼게요. 이걸 봐야 돼. 소렌토의 장점, 산타페랑 같은 크기인데 얘도 물이 샌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스타페보단 좀 덜해요. 이제 뭐가 더 결함이 적느냐의 싸움인데 옵션도 굉장히 좋아요. 49개나 있는 옵션이 거의 없거든요. 다 있어요. 전동 트렁크, 열선에 헤드업 빼고 다 있네요. 굳이 단점을 잡자면은 얘는 연비가 구려요. 일단 차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배기량도 2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정비 부분에서 좀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얘는 엔진오일을 좀 많이 먹어요. 타이어에 대한 마모율도 조금 높아요. 차가 워낙 무겁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큰 차들은 다 똑같죠. 얘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함에 대한 문제를 할 수 있는데 산타페는 스타페의 오명이 있다면 얘는 이제 에바가루의 오명이 있죠. 물 새는 것보다 에바가루가 나은 것 같은데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생산된 차량은 이 에바가루에 대한 무상 수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된 차량이면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엔진 경고등의 점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도 했었는데 이거는 뭐 교환해준다고 해요. 무상으로. 이런 거 확인하시면은 소렌토가 산타페보단 낫다. 소렌토는 추천하는 차. 지금까지 보면은 맥스크루즈, 스포티지, 소렌토를 저는 추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쉐보레로 넘어가야겠는데 쉐보레는 진짜 추천할 게 없어요. 올란도, 캡티바, 이코녹스 이런 건데 완전 똥구형들이고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너무 신형이라 또 가격이 오바되고 해서 그 전까지 제가 진짜 쉐보레 엄청 추천했잖아요. SUV로 넘어가면 쉐보레는 별 볼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쉐보레는 패스고 그러면은 르노 삼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르노 삼성도 QM6밖에 없어요. 자,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16년부터 19년식 신형은 안 돼요. 여태까지 다 디젤이었거든요. 근데 QM6는 가솔린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연비는 좀 더 떨어지겠지만 안정감과 승차감이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시면은 가솔린은 선택지가 얘밖에 없고 가격대는 세지만 16년부터 19년식 생산분이기 때문에 연식과 키로수에서는 얘네들이 분명히 더 장점이에요. 좀 더 신형에 가깝죠. 그래서 1000만원대로 보시면은 17년식 5만 킬로 뛴 거 1700만원 디젤. 연식과 키로수 대비 굉장히 저렴하죠. 5만 킬로밖에 안 탔다는 거는 당장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도 않고 장기간 5, 6년 동안 이렇게 탈 수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추천했던 차들 중에서 디자인은 얘가 최고입니다. 얘가 가장 신형에 가깝고 이뻐요. 실내는 이렇게 생겼죠. 세로형 디스플레이. 스포티하고 좀 더 영한 느낌 이런 걸 원하신다. QM6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어봉 이렇게 생겼고 뒷좌석은 이 정도 공간이고 너무 구형인 거를 보다 보니까 얘가 이뻐 보이네요. 상대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없고 선루프 없고 차선 이탈도 없고 헤드업 없고 뭐 다 통풍은 있어요. 보면은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드리면은 장점은 디자인이 진짜 굉장히 상타고 AS가 길어요. 이게 중요한 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일반 부품은 AS가 3년에서 5만이고 이제 엔진 미션 같은 중요가 5만에서 10만입니다. 근데 얘는 일반 부품도 5만에서 10년이에요. 아 5만에서 10만 아니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일반 부품도 5년에서 10만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AS 정비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가성비나 연비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 웃어줄래?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타봤을 때 느낀 거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아요. 고속버스, 관광버스 맨 뒤에 앉았을 때 느낌이에요. 그런 특이점이 있고 산타페랑 소렌토랑 동급인데 실내 공간은 더 좁아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결함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고 이제 가장 큰 단점 그거죠. 당연히 완전 올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 있어서나 그런 유지비가 한 1.5배 이상 그 정도로 조금 더 가격이 나간다는 거. 쌍용은 뺐습니다. 쌍용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보지 마세요. 그냥 정리를 할까요? 사이즈 등급별로 보시면은 자 최상위층에 저는 맥스크루즈 추천합니다. 얘는 강추예요. 가격 대비 가성비 강추고 그 다음에 산타페, 소렌토, QM6 이렇게 있으면 저는 소렌토와 QM6가 괜찮다고 봐요. 소렌토와 QM6 중에 소렌토는 가장 무난하고 괜찮은 차고요. 이제 젊은 분들은 QM6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려서 이 두 가지 추천드리고 그 밑에 이제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있는데 디자인을 우선시하면 스포티지가 추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별로 상관없다. 올드해도 괜찮다 하면은 투싼이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내려가면은 변속기와 소음이냐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변속기 울컥거리는 거 참을래 소음 많은 거 참을래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결론이 딱 되겠죠. 뭐 하나가 정말 좋다 정말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장단점의 차이를 보시고서 SUV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PPL 근데 이게 PPL이 아니라 누가 댓글 달아 이 정도면 직접 광고 아니냐고
보니까 맞아. 돈 더 받아야겠다. 수입차 살 땐 카비, 중고차 직거래할 땐 직차. 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는 뭐 1000만원 언더 SUV를 해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개인적으로 또 추천할 차라거나 아니면은 댓글로도 많은 3000만원, 2000만원대 수입차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